어제 당신은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시신을 확인했고 재로 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죠. 그리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국적의 과학자가 인공지능 로봇에 인간의 의식을 이식시키는 일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이처를 비롯한 검증된 단체에서 해당 실험의 성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죠. 무심코 문을 열었을 때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세요? 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로봇이긴 하지만 네 아버지다. 몇 년 전 한 방송사에서 사별한 가족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VR 기기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것이었죠. 프로그래밍과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족들에겐 살아있는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알고 싶지 않아 제작진은 그와 비슷한 제보 하나를 받습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달랐죠. 죽은 자의 모든 의식을 이식받은 로봇.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경우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던 인간이라는 것이었죠. 여기는 알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 태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금군입니다. 잘 있었냐? 나 죽은 지 일주일 된 거 맞지? 눈 뜨고 나니까 뭔 감각이 이렇게 없는지. 나 좀 들어갈게. 분명 내가 확인했는데 당신은 분명 죽었어. 어떻게 당신이 그 인간이야? 당신 누구나니까?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오냐? 죽긴 죽었지. 죽은 사람이 나 맞는데. 지금 나도 내가 맞아. 로봇이지만 네 아버지다. 꼬우면 이 전화를 받든가. 변호사다.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가 뭐래요? 다음날 석현 씨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죠. 이게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로봇 아빠를 아버지로 여기면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만 받을 겁니다. 나머지 유산은요? 절반은 기부될 거예요. 나머지는 로봇 아빠에게 기속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변호사님은 이상하지 않아요? 로봇이잖아요. 자아가 없어요. 아니요, 로봇이란 거 빼고 인간과 똑같습니다. 보증하죠. 이 로봇은 MIT 로봇 인공지능 센터에서 개발됐어요. 최고 레벨의 시설이죠. 아버님은 자기 의식을 연구용으로 쓰는 대신 자기 로봇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인간으로 대해도 문제없어요. 괜찮으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방임과 학대, 술주정, 차라리 죽은 것에 감사했죠. 로봇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라는 것과 증오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라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힘들까?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저희 알고 싶지 않아 팀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SF 다큐 알고 싶지 않아만의 기술입니다. 이곳 초고대 대륙간 홀로그램 통신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셨나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IT 로봇 인공지능 학교수 유일한입니다. 박사님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석현 씨의 아버지가 로봇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과정이 복잡해서 짧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작업 순서를 따라서 설명드리죠. 첫 단계로 피실험자의 모든 생체 활동을 전기 신호값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로 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 메모리 디스크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큐 2화에서 범죄자의 뇌를 스캐닝하는 기술이 짧게 소개된 적이 있는데 같은 기술인가요? 그렇죠. 당시 범죄자의 뇌활동을 측정했던 초미세 전극 스캐닝 기술과 같아요. 그런데 뇌세포나 시냅스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의 초미세 공정은 0.1옹스트롬에 근접하고 있어요. 뇌세포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고 시냅스는 20나노죠. 인류의 현재 전극 기술은 1옹스트롬까지 개발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뇌처럼 컨트롤하죠? 인공지능 기술이 있겠지만 축구장 하나 크기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인간 뇌 사이즈의 인공두뇌에서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죠. 결국 소프트웨어를 담을 하드웨어의 설계 문제예요. 반도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반도체 칩은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게 공정 미세화였죠. 면적단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늘린 겁니다. 그 다음엔 면적 전체를 늘렸죠. 칩 사이즈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용도 올라가고 전력 효율이나 발열이 처참해지죠. 그래서 생각한 게 각 칩을 따로 만들고 쌓으면 어떨까? 그런 발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적층화예요. 우리 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뇌를 생각했죠. 뇌야말로 공정 미세화와 사이즈 적층화의 첨단 아닙니까? 각 칩들을 뇌처럼 쌓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TSMC에서 개발한 SOIC예요. 우린 이 기술을 극단치까지 끌어올려서 네모난 칩을 설계합니다. 그 칩들을 모아 정육면체를 만들죠. 칩 육면체 총 26개를 만든 다음에 다시 정육면체 모양으로 조립합니다. 일종의 루빅스 큐브와 같죠. 루빅스 브레인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영혼을 담을 그릇입니다. 인간은 대략 100페타플롭스의 연산력을 가지는데 루빅스 브레인은 뇌보다 작은 사이즈로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비슷한 연산력을 냅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발열은 어떻습니까? 저 정도 크기의 반도체 시스템이라면 100도는 장난일 만큼 뜨거울 텐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시는군요. 당연히 발열도 극복했습니다. 본래 작은 정육면체로 큰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작은 게 27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6개라고 했죠? 자,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루빅스 큐브는 그 중심에 코어라는 내부 축이 들어가죠. 큐브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착안해 루빅스 브레인 안에 아티피셜 블러드 쿨링 코어를 설계해 넣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인공적 혈액 냉각 코어죠. 용어만 들으면 인간의 혈액순환을 모방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냉각 코어는 로봇의 각 신체 혈관 다발과 연결되고 그 시스템을 통해 대류를 일으켜 열을 순환시킵니다. 순환 과정을 통해 인공뇌의 내부 발열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는 어떨까요? 인간의 뇌는 물속에 잠긴 두부와 같아요. 인공뇌 역시 냉각재 안에 담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두개골, 머리카락, 두피, 코, 입이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듯 로봇 역시 똑같습니다. 두개골과 머리카락, 두피는 첨단 소재로 이루어져서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고 코와 입 안에는 별도의 쿨링팬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감각기관은 어떤가요? 아무리 인공뇌를 잘 설계해도 현실의 물리적 자극을 인간과 똑같이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대략 10여 년 전에 레이 커즈와일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모든 과학과 공학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거라고요.
일종의 연쇄작용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연산력을 증가시키고 그 과실이 인공지능으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설계 기술이 덩달아 발전하고 발전된 설계 기술이 반도체의 집적과 패키징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인간의 뇌에 나노 단위의 정극을 심고 뇌와 똑같은 인공뇌를 만드는 상황에서 센서 기술이 어려울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자, 따라해보세요. 팔 하나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느껴지나요? 내 몸과의 거리, 지면과의 높이, 중력에서 오는 무게감, 이 모든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 인간은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라 느끼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기관이라고 부르죠. 만약 이 감각기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걷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걷기는 내 다리와 발의 상대적 위치를 끊임없이 읽는 행위입니다. 내가 발을 들었는데 현재 그 위치를 모르면 발의 위치를 매 순간 확인해야 하죠.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유 수용 감각기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공 피부에 초집적 센서 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가시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석현 씨의 아버지가 로봇으로 살아 돌아온 건가요? 로봇 아빠를 아버지로 받아들여도 괜찮냐고 묻고 싶습니다. 윤리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기술공학적으론 100% 인간의식을 가진 로봇입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뭐 하긴 요리하지. 와서 앉아라. 밥 먹게. 강gin아, 밥 먹어라.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냐? 뭐가? 맘만 좋은데? 로봇이잖아. 정확하게 로봇 할아버지지. 왜 아버지 흉내 내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니다. 어정든 같이 할 일이 많아. 공 챙겼니? 빨리 가요. 아빠도 같이 가야지. 깨워라. 그냥 가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못 써. 어서 갔다 와. 아빠 할아버지가 같이 가재. 어딜? 아, 가기 싫으면 말든가. 어디 가는데? 가기 싫다는데요? 그래? 아, 어디 가는데? 내가 로봇이긴 해도 널 못 이기겠구나. 에이, 할아버지가 봐주시는 거잖아요. 봐주긴 이 녀석아. 아이고 나도 힘들다.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런가. 할아버지는 좀 쉬어야겠다. 혼자 하고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생전에 자주 놀러 올 걸 그랬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나 다름없다 쳐도 그건 진짜 개소리니까. 그리고 쟤한테 정도 주지 마요. 아니 이 자식이 아빠한테 진짜 아빠면 아빠답게 행동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면 내가 반겨줄 줄 알았어? 죽기 전에 내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은 나한테 지옥이야. 지옥! 당신이 정말 인간이 아니 내 아빠라고 생각해? 뭐 정체성 혼란 같은 건 없어? 너는 그냥 고철이야. 됐다. 이제 집에 가자. 슬슬 배도 고플 텐데.
할아버지! 어디가?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으로 산업계의 로봇 공급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 노동자들 사이에서 파업과 동시에 무력투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총산업 인간노조 위원장. 할아버지 계속 놀아줄 거죠? 현재 할아버지는 무슨 이게 놀이인 줄 알아? 넌 새덩이가 할아버지로 보이냐? 기계 파괴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아이씨, 진짜. 무력투쟁을 결의하는 그럼 자기는 뭐 진행된다는 인간 게 같은 줄 아나? 사실입니까? 아니요. 기업에 붙어서는 일부 어용 언론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장과 가정, 학교 등 모든 영역에서 로봇 소요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실직자가 엄청 늘어날 텐데 무력 투쟁 말고 답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급하게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번에 논란이 된 이중구 씨 로봇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무력투쟁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인간으로 착각하는 로봇이 나온 마당에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로봇이라면 당연히 파괴해야 마땅합니다. 이 씨발 이럴 줄 알았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뭘 바랬어? 이렇게 돌아오면 나나 사람들이 옳다나 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할아버지? 이건 그냥 고철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문 안 열어! 메타작 한 번 할까? 그만해라. 참견하지 마요. 당신이 나한테 언제부터 관심 가졌다고.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누굴 닮지 않았니? 아빠, 이제 그만 때리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윤리적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전에 인지하셨죠. 물론이죠. 그런데도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셨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이익 때문입니까? 질문이 꽤 공격적이군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로서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단 산자의 의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죠. 그건 과학자라도 용납 불가입니다. 아직 모든 걸 밝힐 순 없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이중구 씨만의 이유가 존재해요. 지금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 매우 사소합니다.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사실 각인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나마 로봇 때문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제가 각인이를 많이 때렸거든요. 로봇 아빠가 누굴 닮았지 않았냐고 묻던데 혹시 아마 자기 모습 같아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지 말자고 다짐해도 보고 자라서 그런가 손부터 나가네요. 하하, 나 잡아봐. 웃기네요. 인간이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절 막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럼 본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쵸. 로봇이니까. 할아버지, 근데 스타 왜 이렇게 잘해요?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로봇이잖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 갔다 오냐니까요. PC방 좀 갔다 왔다. 제정신이에요? 기억이 멀쩡하면 제 게임 중독 때문에 정신과 상담받은 거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게임 때문이냐? 강긴이 혼자 PC방 가더라.
얼마나 외로웠겠어. 제발 좀. 그냥 나가주세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달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당신은 나한테 지옥이라고요. 제발 사라져, 이 악마 새끼야. 아빠 할아버지한테 잘해. 할아버지는 아빠 때문에 돌아온 거야. 후회하지 말고 잘해.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로봇을 박멸하라! 인간을 살리자!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로봇을 박멸하자! 인간을 살리자! 로봇을 박멸하자! 로봇 맞죠? 당신은 악마야. 그만들 좀 하세요. 저는 가야 합니다. 로봇을 박멸하자!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로봇을 박멸하자! 인간을 살리자!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로봇을 박멸하자! 로봇을 박멸하자! 로봇을 박멸하자! 왔냐? 계속 쫓아왔구나. 당신 뭐야? 뭔데 여기로 온 거야? 여기 기억하니? 우리 여기서 정말 힘들었지? 당신은 무슨 추억처럼 말하는데 나한테 여기는 지옥이었어. 엄마가 죽은 이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너를 구해주려고. 당신이 구해주긴 뭘 구해줘? 지옥으로 만든 건 당신이잖아. 뭘 어떻게 되돌려? 너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살래? 나는 죽었어. 죽은 걸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끝이야. 이제 넌 내 아들 아니라고! 그게 당신이 할 말이야?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항상 사과하고 싶었다. 늘 그랬어. 근데 죽어서야 한다. 미안하다. 이제 용서해줘라. 용서! 이제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냐? 널 말이다! 엄마가 그날 죽은 것도, 네가 나한테 죽도록 맞은 것도, 네가 내 아들인 것도 네 잘못이 아니다. 다 내 탓이다. 모든 죄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이젠 넌 자유롭게 살아라! 왜 그랬냐?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았냐? 넌 죽으면 그만이지만 난 로봇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그냥 무엇도 아닌 괴물인데 어떻게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 무섭다. 하기 싫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저런 거야?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 매번 저래? 할아버지는 그래도 로봇이잖아. 자기가 로봇인지 인간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 꽤 고통스러워 보였어. 근데 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프면서도 우리 옆에 있는 거야.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돼지 김치찌개. 강인이가 좋아하더라.
나 제육볶음 좀 해주면 안 되나? 아직도 좋아하는데. 너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 내가 예전처럼 맛있게 만들어줄게.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로봇을 박멸하라! 인간을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위험하지 않겠어요? 로봇을 돌아가죠. 박멸하자! 내가 인간을 해결하마. 살리자! 어떻게요? 로봇을 어떻게 있어? 없애자! 지금 로봇을 해결 못하면 물러가라! 영영 널 괴롭힐 거다. 로봇을 박멸하자! 내가 널 지켜줄게. 인간을 살리자!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로봇을 박멸하자! 인간을 살리자! 로봇을 없애자! 로봇은 물러가라! 로봇을 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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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비밀 하나를 알려줬다. 그게 뭔데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다. 너도 내 나이쯤 되면 알 거다. 이만 가자. 아빠,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멈춘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당신이 누군데? 이건 다 자네 아빠와 로봇 아빠가 원했던 일이야. 박사님, 제작진을 통해 당시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들었는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아빠의 수명이 처음부터 2달 정도로 정해졌던 거네요? 정해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몰랐다니요. 로봇 아빠의 수명을 프로그래밍한 게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로봇 아빠에게 있었어요. 생전의 인간 이중구는 모든 선택권을 로봇 이중구에게 양도했죠. 그러니까 아들과 화해하고 손주가 자신을 무척 사랑하게 된 이 시점에서 스스로 죽기로 결정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 이중구는 영생을 바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로봇 이중구의 수명을 줄이려고 했죠. 인간 이중구가 원했던 건 잠시나마 의식이 현실에 남아서 아들과 화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분신이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을 걸 알고 있었죠. 인간과 로봇의 경계는 모호해졌어요. 그 모호함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지금도 저런 꼴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권이 로봇 이중구에게 있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로봇 이중구의 주인은 인간 이중구였을 텐데 왜 선택권이 로봇에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중구의 결심이 확고했죠. 로봇 이중구가 온전한 인격을 갖길 바랐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선택이죠. 아들과의 화해를 로봇 이중구가 해내려면 분신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인격이 필요해요. 만약 로봇 이중구를 인간으로 대우해도 문제가 없다면 왜 스스로 죽기를 결심할 수 있죠? 인격체라면 죽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의 힘인지 인간의 마음을 가진 로봇이라서 그런지 알 길이 없군요. 정말 괜찮겠어? 인공두뇌 초기화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 무서울 건 없다. 슬픈 거지. 엄밀히 따지면 당신은 이중구가 아니야.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할아버지이지만 당신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당신 인생을 살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니? 내가 각인이 할아버지일까? 당연히 내 할아버지야. 당신도 내 아빠야. 고맙구나.
미련은 없다. 이제 내가 가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던 흔적도 사라지는 거야. 네가 너를 선택한 적 없지만 이제 온전히 네가 될 수 있어. 학교 다녀올게요. 강긴이니? 여기는 알고 싶지 않아. 저는 금군이었습니다.